안녕하세요. 저는 신규 간호사 24시 오답노트의 저자 김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쓴 책의 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크게 4가지 챕터, 총 2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제목당 1시간씩만 읽더라도 24시간이면 모두 다 읽으실 수 있다는 의미와 신규 간호사의 데이, 이브닝, 나이트 24시간을 모두 담았다는 의미에서 책 제목에 24시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 챕터와 그 나머지 챕터로 구성을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신규 간호사뿐만 아니라 20대 누구나 있을 만한 다양한 삶의 고민들을 담았고, 그 나머지 챕터에서 신규 간호사로 준비하고 성장했던 노력과 방법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제 책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추천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간호사로 준비하고 성장해 나간 구체적인 내용이랑 20대 누구나 있을 법한 삶의 고민들을 담아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퇴근하려고 출근하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에서는 도대체 3년을 버티라는 게 뭘까 고민하며 결국 퇴사하고 병원을 졸업하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언젠가는 졸업해야 하는 곳이 병원이라는 조금은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랑 국민연금공단 합격 이야기, 이직 준비, 면접 등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챕터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는 병원에서 일했지만 진짜 인생 고민이 시작된 병원에서 저의 고민들과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참고하실 수 있는 책들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적어보았고요. 제가 했던 고민들과 저만의 답을 내릴 수 있었던 다양한 책 내용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고민했던 것들, 저만의 답을 적어본 챕터이고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자유와 행복을 버려야 하는가? 많이들 생각해 보시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에 대한 저의 생각들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똑똑하게 인생 설계하기라는 소제목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라는 소제목으로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고의 선택은 없고 내가 선택한 것들을 최고로 만드는 일만 있다 라는 챕터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싫었을 때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마음가짐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들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들 제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극복하고 병원에 다닐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성공의 기억이라는 부분을 적어봤고요. 작은 동기부여가 성공의 힘이 된다는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챕터 1이 끝났고요. 두 번째 챕터부터는 간호사로서 적응해 나갔던 실제 일들에 대해서 적었던 챕터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인계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직접 제가 워드에서 사용했던 인계장인데요. 이렇게 확대해서 A, B, C, D, E, F 그리고 타임테이블까지 영역을 나누어서 각 영역별로 어떤 내용이었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각 병원이나 해당 과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 확인이나 스케줄링 했던 방법들, 실제 예시들도 적어보았고요. 검사 준비, 퇴원 준비했던 사례들도 실제 사례들을 많이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유닛이라고 앞에서도 소개드렸던 뇌졸중 집중관리실인데요. 이게 준중환자실이라서 워드랑은 사용하는 인계장의 형태가 보시면 매우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확대해서 A, B, C, D, E, F, G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 대해서 이 약어는 무엇이고 왜 이런 것을 적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인계장 모습도 넣어 보았고요. 그리고 메모장을 소개하면서 검사 준비, 도대체 검사 준비 뭐가 어려울까요? 가장 많이 보내는 CT나 MRI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중요한지 요약했던 매뉴얼 소개하고 있고, 신경과에서 많이 시행했던 검사들 준비부터 종료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게 정리해 둔 실제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추천자 같은 경우에 가기 전에 영상 컨설팅이 났는지, 세트 준비는 됐는지, 퍼미션은 됐는지, BST는 됐는지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가 플러스 체크를 해서 놓치는 것 없이 할 수 있었고요. 다녀와서도 샘플 같은 거 접수됐는지 체크하는 것, 그리고 간호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처치를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밖에 검사 관련된 주의사항들까지 한 번에 적어두었다가 각 환자별로 체크하면 놓치는 일이 없어서 좋았거든요. 이렇게 검사들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도 신경과와 저희 병원에서 시행했던 검사들을 다 정리해 놓았고요. 검사 준비뿐만 아니라 입퇴원이랑 간호 준비했던 예시도 있습니다. 퇴원 안내문에 보통 간호사들이 적어주는 내용들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적어놨다가 각 환자별로 적용해서 이게 해당하는 것만 바꾸어서 쉽게 사용을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퇴원 환자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퇴원도 있고 좀 복잡한 퇴원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퇴원 시 챙겨야 하는 부분들을 적어두었다가 이게 모든 환자에게 모두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부분을 플러스하고 해당되지 않는 게 있으면 지우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하면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체크해서 놓치는 것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도 적어봤던 예시를 넣어놨고요. 스트롱 유닛이라는 뇌졸중 집중관리 치료실은 준중한 자실이기 때문에 워드랑 조금 또 준비할 것이 달라서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했었는지도 제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했고 실제 사용했던 매뉴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유닛 근무 대비해서 입퇴원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통 응급실에서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혹시 바이탈 사인 중에서 문제되는 건 없었는지, 그리고 또 타겟은 있는지 같은 것을 인계받을 때 잘 봐야겠다 하고 적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랩 관련 같은 건 노티가 됐는지 안 된 건 없는지, 응급실에서 혹시 안 된 검사는 없는지, 약은 오더는 있는데 투약이 된 건지, 내가 해야 되는지, 혹시 컨티뉴스하게 들어가는 게 있다면 지금 속도랑 믹스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날짜 확인하고 드레싱 해야 되는지, 교환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의서가 있는지 인계받을 때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적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침대 준비, 모니터 셋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침상 준비, 네임 라벨이나 다른 안내문 같은 거 준비해 놓은 거고요. 입원 간호 정보에서 내가 꼭 봐야 되는 거, 의무 기록에 있는 NIHSS 꼭 보고, 점수 보고, 어디가 깎였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특이사항들이 있는지, 자가약이 있는지, 또 바이탈 시트에서 내가 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환자가 오자마자 바이탈 관련돼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환이 갈아입히고, 체중 재고, 키 재고, 수행 리메인, 그 다음에 팔찌나 모니터 등록하는 방법까지 싹 다 매뉴얼을 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기타 의사에게 확인할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행정적인 부분들, 서치나 순위 워크시트에 표시하는 거, IA 환자에게 주의 깊게 봐야 할 간호사항 같은 것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어서 이 매뉴얼만 보면 놓치는 것 없이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그런 매뉴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기록하는 방법들, 어떤 식으로 기록을 했고 공부를 했었는지, 기계 다루는 방법에서는 조금 어려운 기계들 공부하는 방법과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NIHSS라고 뇌졸중 환자를 사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지 근력을 체크할 때도 5, 4, 3, 2, 1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5점도 있고 5-점도 있고 굉장히 병원 임상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떨 때는 5점이고 어떨 때는 5-를 주는지를 제가
오로지 경험에 의해서 축적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정리해서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했던 것들 적어봤어요. 예를 들면 손바닥이 돌아가거나 힘을 주세요 했는데 버티지 못하거나, 아니면 쥐는 힘이 떨어지거나 주관적으로 허약감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뭐 부축 없이 못 걷거나 편차가 있거나 붙여서 들거나 뭐 이럴 때는 5-로 준다, 이런 식으로 경험으로만 알 수 있었던 것들까지 매뉴얼에 포함해서 그 신경학적 사정하는 방법들을 적어보았고요. 그래서 각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NIHSS 매뉴얼이고요. 그 다음에 투약도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실제 사례 같은 것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공 쌓기 챕터에서는 이제 왜 독립 전부터 독립한 것처럼 지내야 하는지 저의 생각을 소개하면서 각 듀티 업무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어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 24시간을 통틀어 업무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출근 때부터 시간을 적어놓고 시간별로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로 제일 중요한 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나가면 되고, 이 매뉴얼들은 제가 실제로 근무할 때 사용했던 매뉴얼로 저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놓친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들도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까지 인용을 해서 많이 적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복습하는 것의 중요성과 복습하는 방법들,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었는지도 적어봤고, CPR 요약했던 거, 실제로 병동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만 보면 놓치는 게 없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ACLS라고 굉장히 범위도 넓고 어려운 자격증이 있는데, 이렇게 한 장, 두 장으로 이렇게 요약한 것만 보시면 문제가 없거든요. 이것만 보셔도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병원에서도 봤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하는 건 나뿐이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든 행위를 중얼중얼 말로 설명하는 게 결국은 친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도 좋고 환자에게 좋은 일이다 라는 내용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도로 인계 시간에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 미리 보시면 조금 실수를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적어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계와 일 잘하는 간호사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적어본 챕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인계 시간에 덜 혼날 수 있고 일 잘하는 간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이거라도 알자. 저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럴 때 처음 보는 환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그런 것들 저만의 생각을 적어봤고요. 나머지 행정사항 때문에 인계 시간에 혼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도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